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 4.15 총선이 6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살고 있는 50살 A씨는 지난 7월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부인이 민주당에 가입됐다며 당비 납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입당원서를 쓴 적이 없었던 A씨의 부인은 불법 당원 모집을 의심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던 지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낸 겁니다. 사무소 유저라든가 신용 정보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사회적인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엄격하게 저도 법적으로. 광주 광산갑 지역에서 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민주당에 가입됐다는 항의와 주소지가 다르게 가입됐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광주시당이 광산갑 지역의 권리당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당 차원에서 지역 권리당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7월까지 신규로 모집된 광산갑 만여 명의 권리당원 중 대리 접수된 9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광주 광산갑 지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주소지가 중복된 당원들에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사전조사에서 입당원서에 적힌 당원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7, 8명의 당원이 같은 주소지로 등록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당은 한 달 안에 서류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불법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한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최근 이틀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윤영열 광주시 감사위원장도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정 감사를 지시한 정종재 행정부시장을 조만간 소환해 부당한 지시나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시공사 선정이 늦어진 2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의 공사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각 공구별로 우선 시공 구간을 정해 주요 거점보다 교통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점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 기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로를 확보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신호 체계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9.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도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아침 추위는 이렇게 더 심해졌지만 한낮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해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현재 기온은 10.1도 보이고 있지만 영광과 장성은 5도 안팎, 담양과 화수는 6도 안팎으로 매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 100만 명 달성에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일본 노선이 줄었고요. 일부 항공사들은 제주 항로를 철수할 예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오가는 일본 오이타, 기타 큐슈 노선이 중단됐고 오사카와 도쿄 노선도 운항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일본 노선의 탑승률은 지난달 25%까지 추락했습니다. 7월 이전에는 최고 80%를 넘었던 황금 노선이었으나 일본 불매운동이 이들 일본 노선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에서만 올 하반기 당초 예상치보다 10만 명 이상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국내선 철수까지 불거졌습니다. 티웨이 항공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제주 노선을 오는 28일부터 철수하기로 잠정 결정한 겁니다. 티웨이 제주 노선은 이용객이 매달 10,000명 안팎으로 국내선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제주 노선이 항공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을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아시아나는 아마 계속 잔류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됐고, 티웨이 항공은 여러 가지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철수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노선이 계속 신규 취항하고 있지만은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벅차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선과 연계하는 국내 노선 개척이 무안국제공항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영세한 항공사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남도를 비롯한 서남권 지자체에서도 항공사와 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개항 11년 만에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이란 무안국제공항의 목표가 일본 불매운동과 국내선 철수라는 복병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지역 소득 최상위권 0.1%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2,0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시민 146만여 명의 상위 0.1%인 1,460명의 소득은 평균 31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울 35억 6천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하위 10%와의 소득 격차도 2,46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광주를 떠나는 학생이 광주로 오는 학생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에 따르면 올해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광주 지역 중3 학생은 520명으로 광주로 유입된 학생 182명보다 많았습니다. 광주를 떠난 학생들은 대부분 특목고와 외국어 고등학교를 찾아 진학했지만 특화고등학교에 진출한 학생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돈도 사람도 수도권에만 쏠린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표가 드러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감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라고 콕 집어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만은요. 가장 크게 되는 부분은 이제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하고 교육하고 직업 쪽으로만 이 세 분야가 가장 눈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R&D 연구개발, 예산, 뭐 기업 창업, 뭐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각 나라의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들도 좀 있고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나 우리 사회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좀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봐야 하긴 할 텐데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 잠깐 보시면요.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2018년도 기준까지 나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광주는 한 자릿수 투자 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좀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민망한 수준이라고 지금 전남은 그나마 좀 1억이 넘어가는데 올해는 지금 광주가 6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법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고 어떤 그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들도 다 있다고 있는데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비네트워크가 우리 지역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 스스로 좀 자처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가. 좀 지방 정치권과 중앙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그런 것이 좀 주 원인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감 내용만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예. 그럼 과연 실효성이 있었던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적인 것만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네. 지금 혁신도시 시즌2라는 사업과 내실화 사업이죠. 네. 활성화 사업과하고 이제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업화를 통해서 네. 사업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내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소 쪽인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또 문화관광부가 해서 이제 인허가를 내주고 하는 이런 부처 간에 그 맡고 있던 거를 갖다가 서로 간에 같이 있게 되면은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시키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인데요. 네. 글쎄요. 교육 일자리 쪽이 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정부 사업만 주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역의 그 나주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네. 잘 진행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시즌2뿐이 아니라 광주까지 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요.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새로운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전반에 갖춘 전략적 변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한 투자 컨설팅 회사들이 와서 공무원과 지자체와 어떤 관공서를 돌 때 우리 쪽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대요. 어떤 굉장히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민색한 부분들이 좀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방위적으로 특히 교육하고 일자리 쪽 위주로 좀 많이 좀 우리들이 열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곡성군 석곡면의 한 농로에서 남편 65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후진을 하던 중 아내 60살 배모 씨를 치어 배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 씨가 적재함에 실린 마대자루 때문에 배 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 10곳 가운데 8곳은 스프링쿨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의원은 광주 학교 325곳 가운데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은 24%인 78곳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별로 편차가 커서 유치원의 설치율은 91%에 달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6%와 18%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존 수영 교육이 인프라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어제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수영장이 수익성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의 시설 대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존 수영을 가르치려면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광주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민간 자격증 소유자라며 자격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교도관이 적발됐습니다. 3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는데도 교도소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교도소입니다. 수용자 영치금 3억 3천만 원이 깜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지난 8월 초 확인됐습니다. 영치금 관리를 새로 맡은 교도관이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목포교도소는 자체 조사 후 전임 영치금 담당 교도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받은 영치금을 빼돌리고 전산 시스템에는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영치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습니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저희들은 또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님.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임의로 결정을 못 드리고. A씨가 영치금을 빼돌린 것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동안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등 교도소 영치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법무부는 최근 목포교도소 영치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언제나 그런 사고를 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전처를 맡기지 말고 여러 사람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수기 작성 방식의 영치금 일개표를 전산 시스템에 의한 자동 생성 방식으로 바꾸는 등 영치금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내년부터 119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재 예방 조례 개정안에 따라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하지 않고 불을 피워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7억 8,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시원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전통시장과 고시원, 방탈출 카페 등 화재 취약시설 600여 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는 12월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전문가와 시민 관찰단 등이 참여해 방탈출 카페 13곳과 규모가 큰 코인 노래방, 고시원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향토문화 발전과 전승을 위해 설립된 전남의 한 문화원이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9년 동안 연임했던 전 원장이 작고한 뒤 그 부인이 신임 원장으로 선임됐는데요. 시민단체들이 부부 세습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문화원의 차기 원장 선출을 둘러싼 내홍이 불거진 건 지난 7월. 2010년부터 연임했던 전임 원장이 최근 별세한 뒤 그 부인이 신임 원장으로 추대되자 깜깜이 운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전현직 임원들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세워진 문화원이 사유화된 상황이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용히 지내자 알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마음에 들면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어오고. 문화원장의 그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그 전임 그 이사들이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인적으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반발을 못하고 문제 제기를 못하고 그대로 이어온 거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 역시 가족 세습이나 마찬가지라며 문화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임 원장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문화원은 지역 향토문화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해왔고 국고 20억을 받아 매입한 건물로 월 수천만 원 이상의 임대 사업 수익을 얻어왔는데 이사들마저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현재 이사진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적합한 원장을 다시 추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내기까지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안 되면 문화원장직 무효 가처분 신청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원 측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임 원장을 선출했다며 원장의 자질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 스스로도 하지만은 하고 싶다는 사람은 하라고 주고 싶어요. 제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이사님들이 나선 거예요. 순천 문화원의 내부 갈등이 지역 사회 문제로 비화된 가운데 순천시는 문화원 정관과 운영상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전남 일선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전남이 2,840명으로 15.2%, 광주가 2,104명으로 1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2위에 해당하고 전국 평균 12.8%를 2%포인트 이상 웃도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증가율 역시 2015년과 비교하면 전남은 6.1%포인트, 광주는 4.9%포인트 늘어나 전국 평균 증가율 2.8%포인트보다 높았습니다. 광주의 관문인 톨게이트에 무등산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현상 공모를 통해 결정된 무등의 빛이라는 관문형 폴리 공사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톨게이트에 설치될 4차 폴리는 무등산의 사계 등을 보여주는 미디어 아트 콘텐츠와 바람의 방향에 따로 흔들리는 스테인레스 픽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로 31억 원이 투자되는 4차 폴리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시장은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 인코어드가 지난주 실리콘밸리에서 광주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투자팀을 구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 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하는 등 AI 대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가 개발한 미생물 친환경 농법이 미국 농가까지 퍼질 전망입니다. 화학 농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화학비료 의존도가 높은 미국 농가가 친환경 대안으로 GCM 미생물 농법을 배우러 온 건데요. GCM 미생물 농법은 젤라틴과 키틴을 분해해 먹는 미생물을 배양해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12,000여 농가가 사용 중입니다. 육아휴직, 부당차별 대우 등 직장에서의 고민이 있지만 노무사와 상담하기는 어려운 여성 직장인들이 있을 텐데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평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공인 노무사와 심층 상담을 운영합니다. 전화로 먼저 예약한 후에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전기 시내버스가 지난 10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시내버스는 기존 버스에 비해 승차감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기버스로 운영되는 노선은 첨단 09, 봉선 27, 첨단 95, 울림 51번이고 전기버스 충전기가 더 설치되는 대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정년을 앞둔 한 수학 선생님이 평생 취미였던 서각, 한글, 한문 서예 작품으로 25년 만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생활에 만족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등 자신만의 행복론을 시와 그림으로 한 땀 한 땀 목판에 새겼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향담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